이번 시간에는 우리 날짜, 시간, 처리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시간, 처리 함수요. now하고 date하고 time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함수는 이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아무것도 안 써져 있다. 그 얘기는 이 가로 안에다가 아무것도 안 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인수가 아예 없는 것들, 그것들이 이제 now, date, time이에요. 자, now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현재 날짜와 시간을 같이 표시해주는 그런 함수고요. 그 다음에 date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현재 날짜만 표시해주고요. time이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시간을 표시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weekday하고 날짜를 내가 쓰게 되면 이 지정된 날짜 있죠. 그 날짜에 요일에 해당하는 그 숫자를 1부터 7까지로 그렇게 표시해줘요. 그래서 얘는 요일에 해당하는 그 숫자, 요일 번호를 구해주는 함수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밸류다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서 지정한 날짜, 그 날짜에 일련 번호를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우리 데이트 밸류라는 함수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파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형식을 지정해주고 날짜를 쓰게 되면 이 날짜에서 그 형식에 맞는 것만 표시를 해줘요. 해서 내가 여기다가 형식에다가 YYYY 그렇게 쓰고 이제 날짜를 쓰게 되면 이 날짜, 지정된 날짜에서 연도만 그렇게 추출해 주고요. 만약에 내가 형식에다가 M을 쓰게 되면 이제 이 지정된 날짜에서 월만 구해주고 내가 D를 쓰게 되면 이 지정한 날짜에 일만 그렇게 구해주는 거. 그게 이제 데이터 파트요. 해서 이 형식에서 이제 연을 나타내면 연도만, 월을 나타내면 월만, 일을 나타내면 일만 그렇게 지정된 날짜에서 추출해주는 그런 함수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add요. 데이트 add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형식 지정해주고 값을 써주고 날짜를 쓰게 되면 이게 뭘 얘기하냐? 내가 만약에 이 날짜에서 2020년 1월 1일을 내가 만약에 날짜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해주고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5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앞에서 내가 연도를 나타내게 되면 이 지정된 날짜에서 5년 뒤의 값을 보여주고요. 내가 만약에 이 형식에서 월을 지정하게 되면 이 지정된 날짜에서 5개월 뒤 5개월을 더해서 그렇게 날짜를 표시해 주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일을 지정하게 되면 형식에다가 일을 지정하게 되면 이 지정된 날짜에서 5일 뒤 날짜를 추출해 줍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add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특정 날짜에서 이 정해진 값만큼 연을 더하든 월을 더하든 일을 더하든 그렇게 더해라. 그게 이제 데이터 add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diff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이제 경각값을 구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짜하고 두 번째 날짜 그 사이에 경각값을 표시해 주는데 그거를 이제 경각값을 연 단위로 나타내라 아니면 월 단위로 나타내라 일 단위로 나타내라 그렇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짜와 두 번째 날짜가 몇 년 경과했는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형식에다가 연도를 지정해 주면 되고 월을 지정하게 되면 이 두 날짜 사이에 몇 개월이 지났는지 그 경과값을 나타내고 내가 일을 지정하게 되면 이 두 날짜 사이에 며칠이 경과했는지 그 값을 표시해 주는 게 데이터 diff라는 함수요. 그래서 데이터 add하고 데이터 diff 있죠. 요것들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됐어요. 자주 출제가 됐으니까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now다, date다, 뭐 time이다, weekday다, weekvalue다, weekpart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엑셀에서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물론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엑셀을 다 공부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셀이랑 비교했을 때 추가된 것들 있죠. 그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날짜와 관련된 함수들,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관련된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year month day다라고 하게 되면 지정된 날짜에서 연도만 표시해라, 월만 표시해라, 일만 표시해라 그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hour, minute, second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지정된 시간에서 시간만 표시해라, 분만 표시해라, 초만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거고 먼스테임하고 이렇게 인수를 쓰게 되면 이 지정된 인수 있죠. 지정한 인수를 월을 나타내는 그런 문자열로 그렇게 반환시켜 주는 게 month name이요. 그 다음에 weekday name 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지정된 그런 요일 번호가 있잖아요. 그 요일 번호에 해당하는 요일명을 반환해 주는 게 우리 weekday name이요. XXX는 기본적으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번으로 나타냅니다. 일요일이 1번, 월요일이 2번, 화요일이 3번, 그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이 이제 7번, 그렇게까지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이 1번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그 요일 번호에 해당하는 그 요일명을 반환해 주는 게 weekday name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시리얼,
타임 시리얼하고 이렇게 해서 날짜, 연, 월, 일을 쓰거나 이제 시분초를 쓰게 되면 여기서 쓴 연, 월, 일, 시, 분, 초를 날짜 형식으로 아니면 시간 형식으로 그렇게 반환해주는 함수가 데이트 시리얼, 타임 시리얼이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 밸류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지정한 그 시간이죠. 그 시간을 일련 번호로 변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우리 타임 밸류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날짜, 시간 처리 함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엑셀과 겹치는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안 겹치는 거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요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예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 예제 보니까 이제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자,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죠. 요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을 좀 열어볼게요.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순번도 있고 상품 번호, 상품 그림, 뭐 수량, 금액, 할인 여부, 그 다음에 판매일, 그 다음에 거래처명, 담당자 메일, 그리고 참조사항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값들이 여러 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테이블에서 판매일을 참조해서 4월 달에 판매된 그 상품의 순번, 그리고 상품 번호, 그리고 판매일, 거래처명하고 이렇게 네 가지를 검색해라 그러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판매일이 있는데 이 판매일에 보게 되면 이제 1월 달에 판매된 것도 있고 2월 달 것도 있고 3월 달 것도 있고 4월 달 것도 있고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1월 달 거, 2월 달 거, 3월 달 거 그런 거 다 빼고 4월 달에 판매된 것만 추출해라 그거죠.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을 일단 닫아주고요. 자, 만들기에 들어가서 우리 쿼리 디자인이요. 자, 들어가서 테이블 표시하고 뜨면 꺼버리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SQL 보기요. 자, 여기 들어갔더니 셀렉트 구문이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검색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뭐뭐 검색하래요? 우리 순번이라는 거 검색하고 그 다음에 상품 번호 검색해 주고요. 그 다음에 판매일 검색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명 검색해라. 검색하긴 검색하는데 어디에서 검색해라. 어떤 테이블에서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이 네 가지를 검색해라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판매일에서 4월 달에 판매된 거 그것만 이제 검색해라 라고 이제 조건 써줘야죠. 그래서 where이라고 써주고 우리 판매일이 4월 달인 거 찾아라 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판매일이라는 곳에는 우리 연, 월, 일하고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비교할 거는 4월 달 거, 4월, 월이 4월인 거 그것만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요 판매일에서 월만 가지고 올 수 있게 우리가 month라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month라고 해서 요 판매일을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묶어주게 되면 이제 month라는 함수기 때문에 판매일에서 월만 추출해 오겠죠. 그게 이제 사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조건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문 끝났으니까 맨 뒤에다 세미콜론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추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번, 상품번호, 판매일, 거래처명하고 이렇게 4개 필드 나왔고요. 그것들의 판매일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4월 달에 판매된 것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판매 내역 테이블에서 판매일에서 판매일을 참조해서 이제 4월 달에 판매된 그 상품 중에서 15일 이전에 판매된 상품의 순번하고 상품번호, 판매일, 거래처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해라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렉트하고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셀렉트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뭘 검색하래요? 순번이랑 상품 번호랑 그 다음에 판매일이랑 거래처명이랑 요것들을 검색하래요. 어느 테이블에서 검색하래요? 우리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에서 검색을 해라. 그때 where 조건은 판매일에서 이제 월을 먼저 추출해야 되겠죠. 해서 month라는 함 써서 판매일을 month로 다 묶어주면 판매일에서 이제 월만 추출해 올 겁니다. 거기서 이제 4월 달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 먼저 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땅 하고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4월 5일, 4월 8일, 4월 11일, 15일, 19일, 20일, 22일, 26일, 30일 하고 이렇게 4월 달에 판매된 것들이 쭉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죠? 15일 이전에 판매된 상품만 구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19일 거, 20일 거, 22일 거, 26일 거, 30일 거 요거는 이제 빼고 나머지 것들 요 위에 있는 것만 이제 추출해라 그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일에서 이제 15일 이전이라는 그 조건도 이제 또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SQL 보기로 들어가고요. 자, 요 조건에다가 and 연산자를 써서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 찾아라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판매일이 있는데 이 판매일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15일, 일일 기준으로 할 거니까 우리가 day라는 함수로 요 판매일을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판매일에서 날짜만 추출해 올 거예요. 그게 이제 15일 이전인 거 해서 작거나 같다 15하고 이렇게 작성하고 구문이 끝났으니까 우리 세미콜론 찍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4월 5일날 판매되고 8일날 판매되고 11일날 판매되고 15일날 판매된 것들이 쭉쭉 추출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두 개의 조건을 쓰고 그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and라는 연산자로 묶어준 거예요. and로 묶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일에서 월만 빼와라. 그게 4월 달이냐? 판매일에서 일만 빼와라. 그게 15일이 전이냐? 해서 이렇게 조건 쓴 거예요. 판매 내역 테이블에서 우리 판매된 상품의 순번하고 상품 번호하고 그리고 판매 요일하고 거래처명 이 네 가지를 검색을 하래요. 근데 우리 판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순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번호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거래처명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판매된 요일은 있어요? 없어? 없어요. 판매된 요일이 없습니다. 요일이 없으니까 이 판매일을 가지고 판매된 요일을 우리가 추출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판매 내역 테이블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하고 써주고 여기서 이제 뭘 검색해라? 순번 검색해라. 그리고 상품 번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검색해라 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요일도 추출해라. 그리고 거래처 명도 추출해라. 이 네 가지를 추출하는데 이거를 어떤 테이블에서 추출해라? 우리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에서 추출하세요 라고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판매 요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판매일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일 번호 추출하는 게 우리 weekday라는 함수가 있었죠. 해서 weekday라고 이렇게 써서 우리가 판매일을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알리아스 쓰고 그리고 판매 요일이라는 필드명으로 그렇게 구해라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실행을 눌렀더니 그 판매일에서 우리가 weekday라는 함수를 묶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판매 요일에 해당하는 일련 번호가 쭉쭉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일련 번호를 지금처럼 이렇게 출력해주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요일 번호에 해당하는 요일명을 반환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weekday name이라는 함수로 얘를 묶어줄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SQL 보기 들어가고 지금 구해 놓은 거 이만큼의 함수가 지금 요일 번호 구한 거고요. 이 요일 번호 구한 거를 weekday name으로 묶어 줄 겁니다. 그래서 weekday name 하고 써 주고요. 그리고 이 판매일을 가지고 우리가 요일 번호 구한 거를 다 묶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판매 요일을 아까 구했어요. 그 구한 거를 weekday name으로 다 묶어준 겁니다. 그거 이제 출력할 때 어떤 필드명으로 출력해라? 판매 요일이라는 요 필드명으로 출력하라고 알리아스하고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켜주면 아까는 요 자리에 우리가 요일 번호가 보였는데 지금 이제 요일 번호 대신에 그 해당하는 요일이 나타난 거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함수 안에다가 또 다른 함수를 또 쓴 거예요. 해서 weekday name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weekday로 우리가 요일 번호 구해놓고 그 요일에 해당하는 요일명을 반환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 문제 다 풀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리문에서 우리가 날짜 시간 처리 함수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직접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실습을 통해서 익히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